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테세우스 왕이 아마존을 정벌한 후에 여왕 히폴리테와 결혼해서 그녀의 동생 에밀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테네 근처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들이 통곡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귀족 부인이거나 왕비로 테베와의 전쟁에서 져서 클레온이 이들의 남편이죠. 이 부인이나 왕비의 남편을 화장하고 매장을 불허하게 하죠. 불허해서 여기서 단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디푸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1년씩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동생인 에테오클레스가 분할 통치를 하지 않고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이건 내삼촌인 클레온하고 약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로 가서 원정대를 구성해서 테베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둘 다 죽죠. 동생과 형이 죽고 그렇게 되니까 외삼촌인 클레온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보면은 안티고네가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러고 클레온은 테베를 침략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권력 윤리와 정권 윤리와 인간 윤리가 대립되는 그런 모습이 안티고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세우스 왕은 연민을 느껴서 테베를 공격하게 되죠. 이 전쟁이 성공으로 끝났고요. 승리로 끝났는데 약탈꾼들이 이제 무기나 아니면 기중품들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누비게 되죠. 이 약탈꾼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두 젊은 기사 알시테와 팔라몬을 이들은 사촌지간으로 되어 있죠. 이 테세우스 왕이 데리고 옵니다. 테세우스 왕은 이들을 아테네로 데리고 와서 평생 감옥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지내도록 하죠. 근데 이 아테네로 온 에밀리가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 팔라몬이 산책하는 에밀리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비명을 지릅니다. 오 비너스여 신이여 하는데 알시테가 놀라서 왜 비명을 지르냐, 이게 지금 감옥살이 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 그러니까 알시테도 보면서 보고 너무 반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팔라몬은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네가 왜 우리의 관계, 두 사람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둘 관계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느꼈는데 내 사랑이지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알시테는 자네는 보고도 여신인가 여인인지 구별도 못해가지고 그랬잖아. 자네는 영적인 대상을 사랑한 것이고 난 살아있는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내 여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에티우스의 말입니다. 누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는가. 사람은 사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네. 자유의지보다는 정념이 강한가요? 저 사랑이 정념이죠. 그래서 이제 알시테가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요. 자네는 자네 좋을 대로 사랑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하겠다. 각자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때 알시테의 친구인 페르테우스 왕이 테세우스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알시테의 석방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알시테는 오히려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알시테의 반응은 뭐냐면 석방되면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죠. 아테네를 떠나야 되니까요. 더 끔찍한 감옥이라는 거죠. 인옥이 아닌 지옥이라는 거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행복을 느끼며 살 텐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수 없으련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팔라몬 보고 네가 이겼다고 그러죠. 감옥이 아니라 너가 천국이다.
에밀리를 볼 수 있었어. 운명의 여신이 자네에게 유리하다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그 팔라몬은 알시테에게 석방을 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또 자네가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테베를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에밀리를 찾으러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감옥살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그 화자는 누가 더 불행한가 이렇게 합니다. 알시테는 사랑하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대신에 자유롭고 팔라몬은 볼 수는 있지만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불행한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 그 테베로 돌아간 알시테는 그 에밀리를 잊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서 한두해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니까 헤르메스 신이 머큐리 신이 나타나서 그 아테네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물론 뭐 상사병에 걸려서 몸이 야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그 다른 이름 빌로스트라데라는 이름으로 종자 한 명을 데리고 아테네로 잠입해서 궁에서 들어가서 착실하게 생활해서 나중에는 시종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죠. 팔라몬은 감옥에서 7년 동안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쳐서 근처 숲속에 숨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말했듯이 이런 말이죠. 들판에는 눈이 있고 숲에는 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알시테가 산책에 나왔다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제 뭐 자기 신분을 다 드러내는 이야기하죠. 자기 왕비였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변장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이 팔라몬이 똑같은데 숲에 숨어 있다 보니까 알시테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팔라몬이 야 이거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 에밀리를 그렇게 빠져 있구나, 사랑에 빠져 있구나, 사악한 배신자라고 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알시테가 그러면 우리 결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알시테는 무기하고 양식을 제공하죠. 하고 다음날 결투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알시테가 주면서 무기를 또 가져와서 네가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내가 고르겠다 이래서 합의를 하고 다음날 그 결투를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숲에서 이제 다음날 결투가 벌어집니다. 사랑과 권력은 결코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투를 하게 되는데 테세우스가 이 사냥을 나왔다가 이 두 사람이 결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몬이 이제 전후 사정을 자기는 감옥에서 도망치고 그 다음에 그 테베로 돌아가라고 한 알시테가 다시 아테네로 왔으니까 이게 둘 다 뭐 죽을지를 진 것이죠. 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둘 다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왕비와 에밀리 여자들이 테세우스에게 그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나의 친구로 행동하기로 맹세하면은 1년 뒤에 각각 기사 100명을 데리고 여기 가서 결투를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테세우스는 경기장을 건설하죠. 동쪽 문 위에는 비너스 여신의 재단과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팔라몬이 여기 가서 기도를 하죠. 승리보다는 에밀리를 완전 소유하게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러죠. 서쪽에는 마르스 신전에 가서 알시테가 기도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죠. 북쪽 성벽의 작은 탑에는 순결의 여신 다이애나 신전이 마련되는데 에밀리가 가서 기도하죠. 평생 천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당신과 같이. 아니라면 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여신과 마르스 신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투르누스가 중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재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둘 다 들어주는 것이죠. 승리는 알시테한테 주고 에밀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걸 팔라몬에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하창한 5월입니다. 5월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희생자를 줄이기,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투 방식을 변경해서 테세우스가 선언을 하게 되고 1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팔라몬이 이제 지게 됩니다. 지게 되고 경기장 밖에 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이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싸움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팔라몬이 패배했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사투르누스가 위로하게 됩니다. 이 사투르누스가 아까 중재했다고 그랬죠. 사투르누스가 지하의 신 플루토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플루토가 분노의 여신을 내보내서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이 프리아, 저 분노의 여신이, 프리아가 말 앞에 등장하니까 말이 놀라서 넘어지니까 알시테가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결국은 치료했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솔론의 행복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솔론의 행복이라는 것은 죽을 때 돼 봐야 안다고 그러죠. 리디아의 크루소스 왕이 누가 제일 행복하나 물어봤을 때 자기가 제일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고 뭐 딱 물어보니까 죽을 때 돼 봐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론의 행복은.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사투르누스의 중재안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알시테는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연인으로서 어떤 속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작자들은 팔라몬을 주정주의자라고 그러고 알시테를 주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슬프죠. 죽었으니까 알시테가. 그래서 슬픈 테세우스를 위로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죠.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는 이 세상의 진리를 몸소 깨우친 테세우스의 늙은 아버지는 아이게우스는 이 세상 무상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죽는 일이 결코 없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언젠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이거든. 여기서 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끝이라 이야기합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아테네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죠.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 이때 이제 테세우스가 팔라몬과 에밀리를 불러서 기사도에 꽂힌 알시테는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이성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자, 이성을 감옥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왜 우리는 침울한 마음으로 슬퍼해야 하는가? 자, 명예와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죠. 슬픔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르도록 하신 주피터 신, 제우스 신의 자비에 감사하고 두 고통을 영원히 하나의 완전한 기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에밀리에게는 팔라몬에게 자비를 베풀고 연민의 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는 정의보다 앞서는 미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로 이 얘기가 끝이 나게 되죠. 첫 이야기, 기사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를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익살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무게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가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